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오랜만에 분석 동영상을 올리게 되네요. 요새 이제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 이후로 큰 별다른 어떤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비트코인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할 게 없지 않나,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 그래서 그냥 아는 단톡방 안에서 이제 계속 비트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서 있었는데, 지금 오늘 이제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좀 복잡하기는 한데 몇 가지 좀 지워본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보여드린다면 이 점선이에요. 여기 고점, 2021년 4월 16일 고점이랑 2021년 9월 6일 날에 나왔던 이 고점 두 개를 연결하면 이런 추세선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런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반전이 나오는 구역이 결국에 이런 라인을 뚫었을 때가 돼요. 이렇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내려왔고, 여기 추세보다 좀 더 깨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종가로 다 지켜주고 있었죠. 이 추세를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계속 지켜주고 있었습니다. 반등도 한번 나왔고, 이제 이 위에 거 추세선은 이때 나온 고점이랑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생기는 거긴 한데, 굳이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볼 필요는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선은 사실 이 선이에요. 이번에 사실 계속 지켜주다가 한 번 더 내려오고 좀 음봉이 세게 꽂히면서 이제 저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좀 됐습니다. 하락을 좀 하고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전 저점 지지받았던 구역 꼬리 근처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, 그 반등이 어디서 저항이 나왔냐면 계속 지켜주던 라인에서 이제 저항이 좀 나왔죠. 그래서 그 저항이 나오고 결국에는 계속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. 이번에 좀 중요했었던 구역이 이런 구역에서는 이제 매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었다라고까지도 그때 분석에서는 했었던 걸로 알아요. 그래서 이 1.618 자리면서 그때 세부 파동으로 했을 때 목표값이 이 구역이었거든요. 여기서 이제 결국에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, 여기서 이제 알트들이 이제 3, 50% 정도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. 반등만 하더라도. 그래서 처음 사실 2, 3일 여기 고점 찍었을 때 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웬만큼 다 목표값을 도달하고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간 상태죠, 지금은. 중요하다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, 우선은 이제 이렇게 저는 파동을 0, 1, 2로 잡아서 1값이 여구역, 이제 여기랑 최근에 있었던 추세를 뚫으면은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 1값이랑 좀 겹치는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끝나던지,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하락해서 바로 1.618이 아니라 2에서 2.272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까지도 조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1값에서 저항이 좀 안 나오고 조금 이제 종가 마감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리테일을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저항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그때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지 저항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라인, 이 부분을 뚫느냐 마느냐였어요. 그 다음 날 이제 저항이 좀 나와서 못 뚫을 것처럼 하다가 양봉으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.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은 또 다음날 리테일을 또 하겠죠. 이 리테일을 또 하면서 이제 목표값이 어디까지냐면 1.618 3파동의 값까지 올라오게 됐어요. 근데 이게 3파동이 5파동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조정이 3파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48, 49K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.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4699달러 부근까지는 하락이 좀 올 수 있다. 여기랑 이제 깊게 빠지면 이 0.618 자리도 다시 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추세를 한 번 더 리테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, 거기까지 깊게 빠지지는 않았어요. 이거를 조금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0.618 이런 자리에서 좀 강한 추세일 때, 강한 상승 추세일 때 0.618에서 그냥 가기도 하거든요. 이런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장대 양봉을 쐈습니다. 이 구역에서 사실 계속 저항을 받는, 1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저항을 좀 받아서 깨져가지고 좀 위험해 보이는 듯 했으나 그 0.618 자리가 깨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었는데, 계속 결국에는 뚫고 저항 맞고 뚫고 다시 뚫려서 저항 맞고, 여기서 계속 횡보를 좀 했어요. 어떻게 보면 여기 구역이 매수 구역이 될 수 있지만 여기가 깨져버리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,
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되게 큰 폭락이 나올 거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서 우선 48, 49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이번 상승이 조금 전 고점을 좀 넘겨주면 더 확실하게 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1시간봉으로 좀 봤었을 때는 계속 좀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4600까지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시 여기를 이제 4파로 찍고 5파로 여기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는 4600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그냥 떨어질 것 같다. 이게 조정 파동이 아닐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라갈 거면 사실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좀 올라가 줬어요. 알트들도 좀 같이 올라가 주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끔 느껴지는 건 사실 여기 구역까지 45,762달러를 넘기는 자리에서 하락을 좀 하는 게 좀 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. 다른 방식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1, 2, 3을 파동으로 했을 때 1, 2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를 시작점으로 그냥 잡고 이렇게 해서 잡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 1값에서 1.618에서 좀 저항이 안 나왔죠.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만약 맞다라고 하면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올라갔을 때 이 1.618을 닫고 하락이 나오는 그림이 아마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저는 이 관점으로 했었을 때는 다음 파동의 목표값이 여기가 저점이면 결국에 여기 이 구역이 좀 되겠네요. 47,924에서 49,145달러 이 구역이 저항 구역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. 조금 더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49,577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자리는 포기하고 사실 이 구역 진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매도를 좀 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좀 이제 밑으로 그었던 추세선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을 좀 연결을 했을 때 결국 여기가 뚫리면서 장대 음봉이 좀 나왔잖아요. 음봉이 좀 세게 나왔던 것처럼 이 추세를 좀 리테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여기서 좀 더 한 3% 밑에서는 6%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이상은 좀 노리지 않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었을 때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알트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알트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도 여기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.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여기를 뚫고 더 상승을 할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저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다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여기서 다 익절을 하고 만약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재매수를 할 시점은 이런 시점이 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. 그러면 익절했었던 시드들을 우선은 계속 지켜보세요.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한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 있던 추세선 결국에 이런 51,800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보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이제 그때 매수를 받으면 됩니다. 더 많이 올라가서 지지를 받을 때 이 추세선에서 매수를 받고 올라가는 걸 먹으시면 돼요. 그 전까지는 사실 여기서 버르셨던 거 그냥 익절하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진 같은 거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을 치면 되겠지만 숏을 모아가면 되죠. 여기서부터 이제 숏을 모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현물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하락이 좀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.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추세선에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봐요.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좀 빨리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바로 익절을 좀 하고 여기까지 닿았을 때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뚫릴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두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방송으로 좀 매수를
받을 수 있는 구역을 좀 알트들을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분석하는 코인들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 구역도 반등이 둘 중에 하나예요. 익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뚫려서 본절 투입 이런 식으로 크게 뚫리면 결국에 본절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본절 투입 아니면 익절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익절을 또 한 번 하고 본절 투입을 하거나 익절을 한 번 하고 밑에 또 내려왔을 때 다음 추세선이 있죠,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또 한 번 단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. 아마 그때 기준에서는 저는 지금 여기 매수 지지를 했던 부분과 이 추세선이 겹쳐지는 그 시기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3월 11일? 결국에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이 추세선을 한번 다시 터치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